도비 가이드 파트 2 시작합니다. 네, 이런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들 특히 새 작품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일단 즐거우면서도 부담이 됩니다. 이거 다 이거 다 예전 봐야 거다 되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리고 엑스맨 시리즈가 몇 엄청 개예요, 많아요. 벌써. 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정말로 엑스맨 시리즈의 대충 개요는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알면 이 영화를 보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영화 속에서 가정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고 스토리 위주로 굉장히 전력을 다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굉장히 충실하게 풀려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 자체는 사실은 울버린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다라는 것만 알고 봐도 영화를 보는 재미를 거의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 그런 독립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팬들이라면 이렇게 그 사이에서 고리를 찾아보는 재미가 없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엑스맨 시리즈의 가장 최근 작품은 아포칼립스잖아요. 근데 아포칼립스에 칼리반이라는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른 캐릭터가 다른 배우가 연기하긴 했는데. 그쵸, 다른 배우죠. 네, 알아볼 완전 수는 모습이 다른 느낌은 드는데. 그랬는데 칼리반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이중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캐릭터죠. 엑스맨 시리즈에 더군다나 가장 최근에 본 게 아포칼립스니까 그 연결선상에서 봐도 재밌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야기는 기존 시리즈랑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은 엑스맨 시리즈는 언제나 세대 간의 관계가 중요한 시리즈예요. 그러면 엑스맨의 처음 시작을 해보시면 매그니토가 유태인 수용소에서 어머니를 잃게 되고 그런 위기 속에서 자기의 초능력이 발휘되는 게 그게 이 모든 시리즈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린 새롭게 등장한 세대 그리고 이전 세대, 이 세대, 심지어는 또 엑스맨 학교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대 간의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세대 간의 이야기라는 엑스맨의 메인 테마 중에 하나를 가장 잘 구사한 영화가 바로 이 로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여기서 또 나오네요. 그 세대 간의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린 소녀가 또 나옵니다. 네. 또 이름도 로라예요. 네. 근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집중적인 어떤 그런 중반 이후에 비밀이 풀려서 말씀드리면 영화를 보는 재미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얘기만 조금 나누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로라라는 캐릭터는 아무리 초능력을 가진 그 어린 캐릭터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극 중에서 어린이로 설정이 돼 있으면 그 캐릭터를 약간 예쁘게 매만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에서 로라는 인정사정 없는 캐릭터예요. 액션도 굉장히 강도 높게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인물 자체가 빈틈이 없어 보일 정도의 강력하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인물의 어떤 굉장히 큰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상처 입어서 웅크린 아주 어린 맹수 짐승 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 다프네 킴이라는 스페인의 어린 배우가 잘해내기도 했고 배우보다는 사실은 또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 각본과 이야기 속에서 구사가 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정말 인정사정 없는 그런 느낌이 창백하고 막 머리도 약간 좀 샤기 컷이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떤 그 자라온 환경의 비극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극 중에서도 예고편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트 같은 데 가죠. 그럼 돈을 내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음식을 막 무전 취식하는데 주인이 와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으려고 하니까 바로 액션으로 제압을 하거든요. Not okay. 그럴 때 그 아이의 느낌은 그야말로 어린 맹수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 인물의 어떤 사연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풀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액션에 관한 얘기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액션을 포함한 흥미로운 장면들. 일단 성인과 아주 키도 작은 어린 배우가 액션을 벌이는데 그걸 어떻게 묘사하느냐는 성인 두 명이서 하는 액션하고 다르겠죠. 로라 액션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키 차이가 나잖아요. 악당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 캐릭터는 튀어오릅니다.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가장 많이 묘사되는 것이 상대에게 이렇게 올라타서 위에서 제압을 하는 건데 그런 장면들이 갖고 있는 시각적인 쾌감은 상당하죠. 그 이전에 그 엑스맨 시리즈에서 나왔던 그런 액션들은 아니지만 그쵸. 네, 요 로건만의 액션이 또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개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인물을 그렇게 작은 캐릭터로 해놓고도 똑같이 만약에 액션을 하게 했다면 그것은 그냥 액션의 영화를 맞춘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스토리나 인물의 액션을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액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귀엽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작은 디테일. 귀엽다고요? 액션이. 어디서 귀여운 거 설정이. 느끼셨죠? 손에서 이렇게 딱 하면 손에서 각각 세 개의 클로가 튀어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 이 로라도 클로가 튀어나오는데 두 개예요. 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니 어리니까 2개야. 그게 좀 귀여우셨어요? 2개인 게? 네, 너무 귀엽다. 아이고 참 이거요 귀여워하는 오빠가 더 귀엽네요. 2개인 게 귀여웠어요? 이거 그랬어요? 이거는. 추추추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네, 네. 이렇게 작은 거에서 이렇게 귀여움을 느끼는 글쎄 말이야. 이런 오빠입니다. 네. 심지어는 뭐 이런 칭찬을 들어도 기분이 좋은 나는 뭔가요? 네. 자, 어쨌건 뭐 그런 그 액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액션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찰스가 자기 능력을 제대로 통제를 못하죠. 너무 나이가 들기도 네. 하고 또 지금 약간 그런 상황에서 영화 중간중간 발작을 일으키게 되죠. 워낙 엄청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한번 발작을 일으키면 그 진동을 견디지 못하죠. 근데 사실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울버린은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진동의 강력한 파장을 이겨내면서 한 명씩 차례대로 해치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연결됐는데 이 장면은 마치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네. 엑스맨 본 시리즈의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왔던 아포칼립스 네. 2번 나온 장면이 있는데 퀵실버가 네. If I could save time in a bottle, the first thing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 네. 있죠. 그 장면과 쌍을 이루는 장면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서는 상대적으로 유머가 강조된 그쵸 음악도 막 밝게 스윗 드림 막 이런 거. 스위트 드림스 같은 노래가 나오고 네.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굉장히 비장하고도 처참하고도 사실적으로 그 장면을 또 묘사를 했죠. 그래서 그 2가지를 만약에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비교해서 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또 그런 어떤 또 재미있는 연관성을 또 찾을 수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우리 네. 매니아 팬분들은 이거 말고도 또 더 많은 너무 연관성도 많겠죠.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장면을 네. 보면 브라이언 싱어에 대한 제임스 맨골드의 대답 같은 그런 또 느낌이 있어요. 이 영화 감독들은 멋있네요. 네. 영화로 서로 막 대답하고 그런 걸로 이제 합을 물어보고. 주고받는 거죠. 자, 멋있네. 받아보아라 싹 퀵실버 이렇게 되는 거죠. 발짝 그렇죠, 그렇죠. 우와 이렇게 되는 게 멋있네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영화의 또 전체적인 구조를 봐도 이 영화가 작심하고 어떤 굉장히 강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영화의 그 한번 이게 로드무비지 않습니까? 일종의. 네. 근데 로드무비가 국경지대에 시작해서 국경지대에서 끝나요. 백스토리를 빼고 얘기를 하면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가 엘파소죠. 텍사스에 있는. 엘파소에서 바로 이제 멕시코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엘파소에서 시작해서 자기를 찾아온 누군가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것이 영화의 기본적인 설정인데 다시 말해서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인 미국 땅에서 시작해서 캐나다와의 국경지대인 미국 땅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국경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난민 얘기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 2016년, 2017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아마 난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서로 이제 난민을 국가적인 어떤 이기주의 같은 게 있으니까 난민을 받아들이면 생기는 문제들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가지고 정반대 움직임도 있잖아요. 브렉시트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고도 깊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잘 보면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데서 소년 병사들을 총알바지로 사용하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은유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오늘날 현존하는 어떤 국제관계에서 딜레마에 빠져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 이야기를 현실감 넘치게 스토리 속으로 더군다나 슈퍼히어로 영화 속에 끌어들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영화가 로드무비 특성도 있고 서부극의 특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족 영화의 특성이 있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네. 중간에 없어도 될 이야기 같은데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얘기가 시골 마을에 사는 먼슨 씨 가족한테 가서 이렇게 벌어지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드라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가 하면 우리가 울버린이라는 캐릭터는 고독감이 핵심인 캐릭터잖아요. 그런 고독한 캐릭터인데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어서는 뭉클해지는데 바로 이제 중간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고 사실상 3명이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3대가 하는 여행처럼 보여요. 맞아요. 찰스가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들이 아버지가 로건, 그리고 딸이 로라. 로라. 이렇게 된 것처럼 보여서 이 세 사이에서 어떤 일종의 유사가족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또 이 중요한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찰스가 계속 그런 거를 로건한테 일깨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나는 이렇게 좀 많이 노쇠했지만 넌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잖아요. You still have time. 그렇습니다. 로라와의 관계를 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찰스가.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하는 얘기를 그냥 입 바른 얘기를 그냥 예쁘게 포장해서 아름답게 말하는 그런 기계적인 영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대의를 위해서 나쁜 놈들을 해치운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살생이다. 그리고 너는 그런 살생에 대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그 어린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런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끼는 이 영화의 어떤 뭐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저희 파트 2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파트 3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